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2010년 1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종자, 종자의 수분, 저온, 충적의 저장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설명한 것은 저장 방법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수분, 약간 촉촉하게, 또 온도는 약간 저온, 그리고 층층이 쌓아져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수분, 저온, 충적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충적 저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이 충적 저장은요, 배휴면을 하는 종자, 종피가 단단한 종자, 아니면 과수 종자 같은 경우에 충적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습한 모래에 1에서 10도 정도의 범위에서 3, 4주간 처리를 해서 휴면에 타파하거나 종자를 잠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휴면 타파 방법이 아닌 것은 휴면을 하는 종자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종피가 이제 종피에 의해서 휴면하고 있으면 기계적으로 종피를 약간 거칠게 상처를 주거나 위에서 나왔던 문제, 충적 저장을 통해서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주거나 종자 발화제를 이용해서 휴면을 타파합니다. 청색광이 아니고요. 적색광을 인해서 호광성 종자의 발화를 유도합니다. 적색광입니다. 3번. 직접 발화를 시험하지 않고 종자의 발화력을 간단히 별표 쳐볼까요?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유묘판별 검사법, 저온 발화 검사법, 테트라졸리움법, 글루코스 대사 검사법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한 거, 이 네 가지 중에 간단한 건 테트라졸리움입니다. TTC 검정법이라고도 합니다. 퀵 테스트라고도 하고 활력 있는 종자, 살아있는 종자의 호흡으로 인해서 탈수소 효소가 생겨요. 그 탈수소 효소와 테트라졸륨 용액이 만나 붉은색 별표 칠까요? 붉은색으로 만나게 됐을 때, 이 종자가 살아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종자는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탈수소 효소가 외부로 방출이 돼요. 그때 수소 이온이 테트라졸륨 분자와 결합해서 붉은색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색, 색깔의 정도에 따라서 종자가 얼만큼 활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답은 3번이에요. 4번. 종자를 저장하실 때 포장 재료에 이용되는 방습진류에 속하는 것은 종자 저장할 때 다양한 종류의 그런 포장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방습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재는 알루미늄 포대입니다. 5번 1대 잡종 품종 F1 품종의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우리가 매번 종자를 구매해서 이용을 하죠. 그 이유는 양친을 교배하여 얻어진 종자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가 최종한다고 해서 F1 종자로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양친을 교배한 그런 새로운 잡종강세 6종 종자를 구매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6번. 종자를 정선한 후 실시하는 종자 처리로 거리가 먼 것은 정선이라는 말은 종자를 체종하고 나서 정리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정선이에요. 그래서 종자 선별하고 나서 종자 정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종자 소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요식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처리 또는 종자가 발화될 수 있도록 특수 처리를 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그 이후에 작업하는 거예요. 종자 소독하고 특수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적정한 온도를 이제 처리해서 오래 기간 보관할 때 그때 이용하는 게 이제 종자 저장입니다.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1번. 종자의 검사상의 발화, 별표 한번 쳐볼까요? 검사상의 발화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3번이에요. 정상 생육이 가능한 묘가 출현하는 게 검사했을 때 종자의 발화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종피를 뜯고 유화가 출현하는 거게 일반적인 발화의 의미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검사했을 때 발화의 의미를 묻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고요. 4번 포장이라는 것은 이제 밭이죠. 밭에 이 지면에 이제 지면입니다. 지면에 유묘 일부가 출현하는 게 이제 출아입니다. 출아. 그래서 각각의 발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종자의 태화. 종자의 태화는 세 가지가 있었죠? 유전적, 생리학적, 그 다음에 병충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전적 태화설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임인데요. 묵은 종자, 그러니까 오래된 종자죠. 오래된 종자에서는 여러 가지 돌연 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목표했던 형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묵은 종자보다는 이제 종자를 이용할 때는 적정한 종자의 수명을 확인해서 이용하셔야 되고 1번 한번 볼까요? 묵은 종자에서 추출한 물질은 새로운 종자의 발화를 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묵은 종자는 이제 종자가 일반적인 종자보다는 이제 활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고요. 종자의 돌연 변이는 오래된 종자일수록 크고 또한 발화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자의 수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4번 묵은 종자가 발화했을 때 신초의 끝과 뿌리 끝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방사선을 처리했을 때 보여주는 차이와 대동소이하다. 묵은 종자가 발화한 거랑 방사선 처리한 거랑 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자가 태화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분류하면 요 세 가지 유전적인 원인, 생리학적 원인, 병충해적 원인이 있고요. 또한 태화하는 원인을 또 세부적으로 보고 가면 저장 양분이 고갈되거나 분열 조직 세포가 양분이 고갈되거나 유해 물질이 축적돼서 쌓아져가지고 발화를 방해하거나 발화 유도 기구가 분해되어가지고 발화가 안 되거나 효소가 분해가 되거나 불활성화돼서 종자 발화에 이제 영향을 미치거나 지질의 자동 산화가 돼서 발화하는 영분이 부족하거나 가스분해 효소의 형성과 활성화가 되거나 병균이 침입할 때 이렇게 세부적인 태화의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종자의 발화력을 갖게 되는 시기는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종자로서 이용되는 그 종자 발화력의 생성 시기가 가장 늦은 작물은 고추가 가장 늦습니다. 10번 종자는 실온에 저장하였을 때 발화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로 구분하는데요. 장명종자의 발화력 유지기간으로 적당한 것은 종자를 수명에 따라서 단명, 상명, 장명으로 구분하는데요. 보통 단명, 상명, 장명을 구분을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4년 이상, 그래서 5년이라고 보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요 각각의 종자의 종류도 알아두셔야 돼요. 단명은 양파, 당근, 메밀, 고추, 상명은 벼, 보리, 수박, 완두, 장명은 녹두, 콩, 오이, 호박.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외워두세요. 11번 종자 전염성 병의 검사죠. 이걸 위한 생물학적 검저 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종자가 전염성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무배양 검정, 배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확인하는 방법인 생물학적 검정 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병원체 하나하나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자를 키워서 거기서 나타나는 병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배양 검정법은 다른 검정법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종자 하나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페이지 60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2번 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는 화분의 웅액과 배낭의 난액이 수정하여 생긴 어린 식물입니다. 그래서 씨눈이라고도 하죠. 여기 밑에 보시면 중복수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중복수정. 웅액과 난액이 합쳐서 배, 씨눈이죠. 웅액과 두 개의 극핵이 합쳐져서 배젖이 됩니다. 같은 말로 배유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중복수정입니다. 13번 양파의 종자와 같이 종자의 모양이 방패형인 작물은 종자의 모양까지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방패형 종자는 파, 양파, 부추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파, 양파, 부추 다 같은 과 작물이죠. 14번 화학 유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화학 유도는요. 영양생장 중인 식물이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서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는 게 화학 유도예요.
화유도, 화분화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 식물 자체의 CN율,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얘기하고 식물체 내에 화학 물질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 이제 화합우도 꽃을 피우기 위한 영향을 주고요. 외적으로는 장애식물, 단해식물, 온도는 저온 처리, 이런 고온 처리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답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토양입니다. 화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꽃을 피워서 거기서 종자를 채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을 어떻게 피우기 위한 온도 처리를 해야 되는지 CN율을 확인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5번입니다. 암발화성 종자에 속하는 것은 종자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 온, 산, 광. 수분, 온도, 산소, 광. 이 네 가지가 꼭 맞춰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광은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광이 있어야만 발화하는 종자, 호광성, 광발화성 종자라고 얘기하고 광이 있으면 발화가 되지 않거나 잘 발화가 안 되는 그런 종자를 혐광성 종자라고 합니다. 광을 혐오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암발화성 종자예요. 광무광계의 종자는 광이 있거나 없거나 광의 유무보다는 다른 환경 조건에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자들을 얘기합니다. 호광성 종자는 담배, 상추, 우엉, 베고니아 다 미세 종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형광성 종자는요. 가지과 토마토, 고추, 가지, 박과 백합과 백일홍, 무 종자가 암발화성에 속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16번 한번 볼게요. 보급 종자를 생산하는 포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국립종자원, 그리고 국립식량과학원, 또 농산물품질과학원, 여러 기관에서 보급종자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세요. 보급종자,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품종들이 있는데요. 이 종자의 육종 체계를 이제 보시면 기본식물포에서 새로운 품종의 육종 종자를 이제 개발합니다. 그 종자를 기본식물종자, 기본종자, 기본식물종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증식돼서 원원종포로 내려갑니다. 원원종포로 내려가면 거기서 원원종을 개발하시고 이게 또 원종포로 내려가서 원종으로 이제 육종 증식됩니다. 그다음에 최종포로 내려가서 보급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급종자를 생산하는 포장은 답은 3번 최종포예요. 17번. 종자를 오래오래 저장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드시 마대에서 보관한다. 마대보다는 밀폐 용기, 플라스틱 용기가 훨씬 더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종자를 보관할 때는 수분 함량을 종자의 생육이 이제 적당하게 조절해 둘 수 있게 최대한 낮추고요. 병원군과 해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농약을 살포하기도 하고요. 기계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은 종자는 제거해서 이제 깨끗한 종자끼리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생리적으로는 성숙하였지만 형태적으로는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를 모주에서 원래 식물체에서 종자가 떨어져서 차츰차츰 분화한 다음에 완전한 형태의 종자로 성숙하는 것. 이것의 이제 정의가 후숙이에요. 후숙. 우리가 과일을 사고 나서 후숙시켜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종자도 생리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아직 미숙한 종자가 있어요. 이것들을 후숙하는 처리를 해가지고 균일하게 발화할 수 있도록 발화세의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종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후숙 처리를 통해서 종자의 이제 여러 가지 품질의 향상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18번의 답은 1번입니다. 19번. 종자의 퇴화 증상이 아닌 것은 종자의 퇴화하는 원인도 있고 퇴화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퇴화 증상은 효소 활성이 이제 저하가 돼서 발화가 좀 떨어지거나 종자의 침출액이 노출돼가지고 영양분이 빠져나가거나 요리 지방산이 증가가 돼가지고서는 종자가 이제 발화하기 어려운 환경 조건을 얘기해요. 호흡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호흡 감소. 호흡이 감소가 돼가지고 종자가 생명력을 좀 잃어가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자의 퇴화 증상과 퇴화가 되는 원인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20번. 살충제에 속하지 않은 것은 살충제는 녹색의 그런 상표 색깔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맞지 않는 거는 살서제인데요. 살서제는 쥐나 설치류를 제거하는 농약을 살서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살서제도 색깔은 녹색이에요. 자, 여기다 보시면 1번 유기인기 살충제. 유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탄소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는 피가 들어있죠. 이게 탄소와 인이 이제 혼합된 살충제를 유기인계 살충제, 그리고 카바메이트계 살충제, 또 훈중제는 이제 증기가 나타나서 이제 살충의 효과를 발휘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20번의 답은 4번이에요. 21번. 21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주 나오고요. 난세포가 수정하지 않고 단독으로 배를 형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암성 배우자가 혼자서 배를 형성하는 게 바로 이제 처녀생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은 단위생식, 단성생식, 처녀생식과 같은 말이에요. 난세포가 단독으로 발육하는 게 이제 처녀생식에 대한 뜻입니다. 자, 22번. 상업용으로 작물 6종에 따른 종자 보급의 부정적인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업용 작물 6종, 보통 F1 종자, 잡종강세 6종 종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잡종강세 6종을 통해서 매번 양친이 교배됐을 때 우수 품종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우수 품종의 6종이 나타나 재배 기술이 상승된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F1 종자만 6종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재래종을 신경 쓰지 않아서 감소되거나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토종 종자 살리기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또한 3번, 계속 작물을 이용하는 것만 확 재배하기 때문에 품종이 획일화가 될 수도 있고 유전적인 다양성이 상실돼서 취약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종자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종자만 공급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자 공급의 독과점 및 가격이 점차 상승되는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 종자, 잡종강세 6종 종자는 정말 품질도 좋고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23번. 자식계통의 개량 목표로 틀린 것은 자식계통이라는 거는 계속 자가수분을 통해서 이제 교배해가지고 이용되는 그런 품종들을 자식계통 품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조합 능력이 높아야 돼요. 이 조합 능력이라는 건요, 잡종 강세를 나타내는 교배친의 능력들을 얘기하는데 이 잡종 강세의 조합 능력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조합 능력과 특정 조합 능력이에요. 일반 조합 능력은 자식 계통이 다른 계통과 교배되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 평균적인 잡종 강세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특정 조합 능력은 특정 교배 조합에서 F1에서만 나타나는 잡종 강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식 계통을 어떻게 개량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조합 능력이 높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더 좋겠죠? 또한 이 계통이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품질이 양호해야 되고 가공성도 좋으면 훨씬 더 육종 목표가 이제 높은 고차원으로 나갈 수 있을 거고, 내병성, 내충성, 내도복성도 외부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그런 육종을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4번. 일반적인 자연환경에서 수박의 인공교배로 가장 적당한 시기는 수박 같은 작물은 이렇게 타가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종자를 육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교배, 같은 말로 인공교잡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주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몇 시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랬을 때 오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25번. 크세니아 현상. 크세니아는요, 25번에 답은 2번인데요. 화분, 꽃가루죠. 화분에 있는 꽃가루에 우성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성 유전자의 형질이 나타나는 중복 수정의 결과가 배유, 3인이죠. 배유에 나타나는 현상을 크세니아라고 합니다. 중복 수정으로 배유와 이제 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배유의 수배우자, 이제 남자 쪽 꽃에 나타나는 그런 화분, 꽃가루에
특징들이 우성 형질로 나타나는 게 이제 크세니아예요. 그래서 보통 형질보다 한 세대 빨리 나타나게 되고 이 크세니아가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작물은 옥수수, 벼, 수수 종자가 있습니다. 26번. 꽃이 피지 않고도 내부에서 수분 수정이 완료되는 것은 수정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꽃이 피지 않았는데 수분이 됐다. 이건 폐화 수정에 대한 얘기예요. 꽃봉오리 상태에서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수정이 된 거죠. 자, 나머지 이제 장벽 수정, 이형애, 그다음에 자웅 이숙 이런 세 가지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자가 불화합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가 불화합성. 그래서 이거는 수분 수정이 쉽진 않습니다. 자가 불화합성. 자, 그래서 여기서 꽃이 피지 않고 내부에서 수분 수정이 완료되는 것은 폐화 수정이다. 알아두세요. 27번. 종속 간 교잡, 종속 간 교배를 할 때 생식 격리의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돌연변이를 처리하는 거는 생식적으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나타내는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돌연변이제 처리예요. 그래서 종속간 교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생식적으로 이제 격리하는 거를 제거해주면은 교배가 되거든요. 그때 조직 배양을 이용하거나 교량 교잡을 이용한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교량이라는 건 연결해주는 건데 A, B 작물이 교배가 사실 힘들어요. 그 중간에 C 작물이 A랑도 친하고 B 작물이랑도 친해요. 그때 이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게 C 작물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교량 교잡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수분이라는 게 뭐죠? 꽃가루를 묻혔을 때 이제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묻는 게 이제 수분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호르몬 처리를 해주는 게 수분시 호르몬 처리예요. 27번 다시 정리해보면 종속간 교잡할 때 같은 품종이 아니거나 이럴 때 교잡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생식적인 격리, 생식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1, 2, 4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3번은 다양성을 나타낼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8번. 작물 육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작물 육종을 왜 할까요? 이거는 3번. 작물의 품종의 개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29번. 옥수수를 다양한 형태로 교배하고 싶어요. 교잡하고 싶어요. 이럴 때 단교잡의 형태, 특히 변형 단교잡의 형태는 자, 일반적인 단교잡의 형태는 요거예요. 1번 A 곱하기 B. A 작물과 B 작물, A 옥수수, B 옥수수를 교잡하면 새로운 형태의 옥수수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는 조금 더 다르게 변형해서 교잡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변형 단교잡입니다. 그래서 A 작물끼리 한번 교잡하고 나서 그 결과를 B 작물, B 옥수수와 교잡하는 게 변형 단교잡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잡하는 방법은요. 단교잡, 삼원교잡, 복교잡, 다계교잡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표현 방식과 특징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가세요. 30번입니다. 형질, 양적 형질과 질적 형질이 있습니다. 형질이란 말이 와닿지 않으시면 양적 특징, 질적 특징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까요? 크게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질적 형질이라는 건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나서 선발했을 때 이 각각의 종자의 효율이 뛰어나고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 색깔 확실히 구분되죠? 그다음에 종자, 껍질의 색깔, 열매의 크기 이런 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들을 질적 형질이라고 해요. 양적 형질은요. 우리가 종자나 식물체의 키나 길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개화 시기라던가 분월수 우리가 벼식물을 분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월이란 용어 자체가 벼가 줄기를 가지를 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개수는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양적 형질, 질적 형질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양적 형질은요, 연속적인 변이를 합니다. 그래서 키가 우리가 줄 세워서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중간형처럼 모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형질을 나타내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간장, 초장, 수량 이런 것들이 이 양적 형질이 예가 됩니다. 그래서 다량한 유전자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이 틀렸습니다.